자, 데이터가 많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전이학습이라는 방법은 그 다른 작업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술입니다. 이제 전이학습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이학습의 그 동작 방식, 트랜스퍼 러닝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는 그 손으로 쓴 숫자 인식, 0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9까지 인식하는 문제를 해보고 싶은데요. 근데 그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가 많지 않은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은 일인데요. 그렇지만 그 100만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100만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1000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그 큰 데이터셋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X 입력 이미지가 들어가서 첫 번째 층에 말하자면은 그 매개 변수 W1과 B1, 두 번째의 매개 변수 W2, B2, 세 번째 매개 변수 W3, B3, 네 번째 층의 매개 변수 W4, B4, 그리고 마지막에 그 1000개의 유니트로 구성된, 왜냐하면 1000개의 클래스를 우리가 그 분류하는 그러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요. 그 마지막 층은 W5, B5로 구성된 그러한 그 층으로 구성되어 있겠죠. 이 모든 것을 다 학습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전이 학습을 적용하려면 이전에 학습된 이러한 그 층들의 매개 변수들 W1부터 B1, W2, B2, W3, B3, W4, B4 이러한 4개 층에 관한 신경망은 그대로 복사해 오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출력 레이어는 제거하고 다시 좀 더 작은 10개의 그러한 노드를 갖는 이러한 그 층으로 대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새롭게 인식할 말하자면 대상이 10개 숫자 handwritten digit 0부터 9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이전에 있던 층에 그 사용된 학습된 매개 변수는 의미가 없고요. 새롭게 이 보라색으로 지금 표현했는데 W5와 B5를 말하자면 이제 처음부터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이 학습에서 하는 거는요, 이 이전에 그 학습된 4개, 이전 층에서는 그 매개 변수를 그 이전에 학습된 값을 초기 값으로 사용하고요. 나머지 이 마지막 출력단에 있는 매개 변수는 그 처음부터 말하자면 그 시작점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알고리즘과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을 써가지고서 이 그 네트워크를 다시 한번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 이 신경망 매개 변수를 전이 학습으로 훈련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옵션 1. 옵션 1은 이 출력 레이어 W5와 B5 출력 그 층의 그 매개 변수만 훈련하는 겁니다. 즉 W1부터 W4까지 이 4개 층의 매개 변수는 고정된 상태로 유지하고 전혀 변경하지 않고요. 우리가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를 쓰든 아니면은 그 아담 알고리즘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그 0부터 9까지라는 이 숫자의 라벨을 맞추는데 말하자면 그 비용함수 오차를 나타낸 비용함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역시 똑같은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우리가 훈련을 진행되는 거죠. 자, 이게 옵션 1이고요. 옵션 2는 W1부터 W2 모든 거를 다 한꺼번에 이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즉, 그렇지만은 첫 번째 4개 층에는 이미 학습된 훈련 매개 변수가 있는데 그 훈련된 매개 변수를 초기 값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부분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시 모든 그 훈련 자료들을, 그러니까 그 매개 변수들을 한꺼번에 훈련시킨다는 점에서는 이 옵션 1과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그 훈련 세트가 굉장히 적을 경우에는 옵션 1 정도도 굉장히 잘 동작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보다 조금 좀 여유가 있는 좀 더 많은 훈련 자료가 있다면 옵션 2가 오히려 더 동작을 잘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그 트랜스퍼 러닝, 전이 학습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이 그 네이밍이 된 그런 직관을 좀 살펴보려면요. 사실은 그 뭐 고양이, 개, 무슨 자동차, 사람 등 이런 방법을 미리 학습한 이러한 그 말하자면 트레인드 된 이런 그 파라미터들을 이미 그 잘 학습된 파라미터들을 여기 전달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신경망에서 전달돼서 그 새로운 그 소위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신경망에 그 학습을 하는데 그 전달된 파라미터 값을 활용하는, 즉 전이된 상태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래서 약간만의 추가 그 학습만 말하자면 해도 결과가 꽤 좋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큰 데이터 세트에 대한 첫 번째 훈련과 더 작은 데이터 세트에서 그 매개 변수를 추가로 조정하는 이 두 단계를 이런 식으로 보통 부릅니다. 첫 번째 단계는 supervised pre-training, 즉 지도학습인데 사전훈련, 지도 사전훈련이라고 굳이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겠고요. 이때는 그 관련 작업이 아닌 그 100만 개로 구성된 그 굉장히 큰 데이터 세트로 신경망을 훈련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fine tuning, 미세 조정 단계죠. 여기서는 앞에서 훈련된 그러한 그 매개 변수로 초기화됐거나 그걸 가져온 다음에 그 경사하강법을 역시 추가로 실행해서 특정한 그 필기 숫자 인식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가중치를 미세 조정하는 fine tuning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이 작은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요, 별로 이렇게 그 수십, 수백, 수천 개 정도의 그런 그 손으로 쓴 핸드리튼 디지트 이미지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는 작업에 대한 수백만 개의 이미지 학습할 수 있으면 만약에 이게 또 그 실제로 학습 알고리즘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 전이 학습의 한 가지 좋은 점은 감독된 사전 훈련을 수행할 사람이 여러분 스스로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많은 신경망의 경우에 이미 대규모 이미지에 대해서 신경망을 훈련한 연구자가 있고요. 그리고 훈련된 인공신경망을 인터넷에 게시해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요. 직접 그 대형 이미지 대형 사이즈의 훈련 자료로 훈련된 그 네트워크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훈련해 놓은 신경망을 다운로드한 다음에 출력 레이어를 여러분이 원하는 출력 레이어로 교체하고 옵션 1이나 옵션 2를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이미 지도 사전 훈련, 그 supervised pre-training을 수행한 신경망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정하고 작업을 잘 수행할 그 신경망을 좀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약간의 미세 조정, 파인 튜닝만 수행하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전이 학습이 작동하는 걸까요? 즉, 고양이, 개, 자동차, 뭐 사람, 이런 걸 인식하는 매개 변수가 어떻게 손으로 쓴 숫자와 다른 것들을 인식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지 그 인사이트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그 트랜스퍼 러닝 뒤에는 몇 가지 직관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에 아주 다양한 개체를 감지하도록 말하자면 신경망을 훈련하는 경우에 신경망의 그 첫 번째 계층은 아마도 말하자면 이미지의 가장자리를 감지하는 엣지를 감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첫 번째 층에 할 겁니다. 즉, 이 엣지라는 거는 이미지의 좀 다소 아주 베이스 레벨의 낮은 수준의 특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그 엣지를 감지하는 이러한 그 그리드는 각각의 한각의 그 사각형 그리드가 한 뉴런이 찾아내는, 감지하는 말하자면 엣지의 종류를 말하자면 시각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수직 엣지, 수평 엣지, 뭐 여러 개 평행하게 가는 나란한 엣지 등등을 이제 감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다음 레이어는 그 엣지들을 모아서 어떤 모서리, 코너를 감지하는 그러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또 학습을 할 수 있겠죠. 즉,
그 다음에 있는 요 밑에 코너라고 쓴 요 그리드도 각각의 하나하나의 말하자면 사각형이 하나의 뉴런이 감지하는 다양한 모양의 코너, 여기서는 마치 사각형의 모양들 또는 사다리 모양의 엣지 코너들이 찾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계층은 그것들을 또 모아서 다른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모양들, 베이직 쉐입들 또는 커브 모양, 약간의 곡선 모양을 찾는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에 대한 얘가 여기 커브나 베이직 쉐이프가 그리드 형태로 각각의 뉴런이 찾는 기본적인 형태를 약간 둥그런, 아래쪽으로 둥그런, 위쪽으로 둥그런, 등등의 다양한 모양을 찾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 개, 자동차, 사람 등 다양한 사물을 감지하도록 신경망을 훈련하면요. 사실은 이미지의 매우 일반적인 특징을 감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엣지를 찾아내고 코너를 찾아내고 곡선 또는 기본 모양을 찾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손으로 쓴 숫자 인식 같은 다른 종류의 컴퓨터 비전 작업에도 유용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전 훈련을 적용하는데, 즉 사전 훈련 단계에 쓰던 것과 미세 조정 단계에서 쓰는 입력 이미지는 똑같아야 됩니다. 즉 인풋 타입은 똑같이 돼야지만, 왜냐하면 똑같은 타입에 대해서 이런 엣지나 코너와 이 커브나 베이직 쉐입이 찾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해결하려는 최종 작업이 컴퓨터 비전의 작업인 경우에는 사전 훈련 단계도 동일한 유형의 입력, 즉 원하는 차원의 이미지에 대해서 훈련된 신경망이었는데요. 만약에 오디오를 처리한다 그러면은 음성 인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그러면은 이미지에 대한 사전 훈련된 신경망 아마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오디오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훈련된 신경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또 오디오 데이터 세트를 미게 조정하고 다른 유형의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런 파인 튜닝이 가능할 겁니다.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신경망도 마찬가지로 사전 훈련할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텍스트 데이터와 같은 특징 입력 X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경망을 미세 조정할 수가 있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전이학습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요,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지금 학습시키고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애플리케이션과 동일한 입력 유형, 그죠? 같은 유형의 입력을 갖고 있는 가지고서, 그러니까 동일한 입력 유형을 갖는 대규모 데이터셋, 라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된, 사전 훈련된, 즉 프리-트레인드 된 뉴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신경망을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당연히 입력 유형은 다양합니다.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도 있고 텍스트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운로드를 직접 훈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전 훈련한 그런 신경망을 다운로드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이제 파인 튜닝 단계죠. 즉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네트워크를 좀 더 다시 한번 미세 조정하는 거죠. 그걸 파인 튜닝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개, 1 밀리언 이미지를 가지고서 훈련된 사전 훈련된 신경망을 얻을 수 있다면, 때로는 아주 작은 데이터셋 1000개, 심지어는 50개 정도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많이 소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모든 게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데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어떨 때는 50개만으로도 잘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세트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방법론이요. 자, 그리고 아마 GPT-3, BERT, ImageNet 같은 사전 훈련된 신경망
중에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이런 고급 기술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아마 있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이미지에 대해서 그리고 텍스트에 대해서 큰 데이터에 대해서 사전 훈련한 신경망의 예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한 말하자면은 본인의 어플리케이션에 말하자면은 텍스트 데이터나 이미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들을 미세 조정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GPT-3나 버트나 이미지넷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전 훈련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대표적인 예들이고요. 이것을 전이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예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사전 훈련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공부해 봤고요. 머신러닝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다음 비디오에서 갖겠습니다. 머신러닝 시스템을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모든 단계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